준산동 동아쌤입니다. 예비고1 학생들 이제 3명, 너 고등학교 때 뭐 궁금하냐 이렇게 했더니 예, 이렇게 수학 풀어야죠. 수학 어떻게 하냐. 이제 공부 자체에서 아들 야자 시간에 보면 거의 수학 한 50% 60% 하고 나머지 과목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적어도 수학은 3등급 애가 1등급 맞으려면 2년 정도, 1년 정도 잡는다면 1등급이 만점 맞으려면 2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3등급 올리는데 뭐 하위권에서는 쭉쭉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88점 정도 선까지는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1년 정도로 되면 나머지 기간이 2년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88점까지 빨리 도달하면 여기를 많이 단련해서 성적이 더 맞는 것이고 88점까지 못 도달하면 한번 힘써서 끙 하고 해갖고 그러면 1등급 컷 되거든요. 1등급 컷 88이면 1등급 컷까지 가서 쉬운 문제만 다 맞춰야죠. 그래서 상위권 학생하고 하위권 학생하고 푸는 문제집의 수준이 달라요. 속도도 다르고. 그래서 수학이 굉장히 시간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고등학생들 수학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쉬운 거 본 거 개념 다진다고 본 거 또 보고 그러니까 도전을 못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첫 번째로 수학을 도전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것도.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천천히 풀어요. 시험 시간처럼 팍팍팍 푼 다음에 틀린 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험처럼 안 풀고 그냥 천천히 공부하면서 풀어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가 제일 많은 게 수학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랬어요 제가? 1번 이거는 시험처럼 풀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수학? 문제죠? 도전을 안 한다고. 도전을 안 한다고. 도전을 하고 시험처럼 풀어야 되고 그 다음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해 그러면서 그냥 문제 풀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진짜 열심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걸 암기를 해야 결과가 나오는데 이해 다 했는데 성적 안 올라가는 애들 많아요. 암기 안 돼가지고. 그리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한다고. 너 내가 시킨 방법 알죠? 그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거든. 네? 한 문제에서 한 문제만 이해하려고 그래. 빠르게 몇백 문제 이해하려는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행평가는 이제 이거 수행평가가 진짜 수행이 돼요. 거의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도 닦게 돼요. 하도 많아가지고. 인내 수행하는 데 이게 최고예요. 중간고사 하면서 17개, 대회까지 해서 17개 도와주는 애 있거든요. 기말도 한 10가지 돼야 되고. 근데 하위권일수록 이 수행을 하느라고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서 실제 공부할 시간을 다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수행이 내신을 하고 빠르게 일정 점수를 맞아야 돼요. 중하위는. 그러니까 이 수행을 어느 정도만 해서 낸 다음에 내신 학습을 하면 성적이 더 빨리 오르는지 수행을 1점 차이로 갈려서 1등급이 갈리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수행을 어떻게 계획을 짜서 비중을 맞춰서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질문을 하나하나 꼬박꼬박 하면 이제 데이터도 백업해주고 아이디어도 조언해주고 그러거든요. 그 조언받아서 하셔야 빠르다고. 왜 그러냐면 한 10년 동안 계속 수행평가 도와준 노하우가 있으니까 빨리 도와줄 테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수행이 그러니까 중간고사 점수 40% 예를 들어서 기말고사 40% 플러스 수행 해가지고 이 한 학기 점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한 등급 정도는 변하겠죠? 근데 내가 공부해서 한 등급 올릴 수 있다. 그게 수행하는 것보다 더 빠를 때도 있다고. 이해됐나요? 자, 다음. 생기부 이제 애들이 생기 팍팍 빨리는데 생기가 없어져요, 이거. 정리하려면. 근데 이제 글자 수나 이런 게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기부가 옛날에 쓸 공간이 되게 많아서 내가 생기부 90장까지 써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무리 많이 써도 30장, 25장 넘기 힘들고요. 또 개정된 거를, 니네 개정된 거로 치면 한 10장 넘기 힘들어서 생기부의 변별력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졌어요. 쓰는 것도 제한되고. 이해됐나요? 그럼 결국은, 자, 이 수시하고 내신했을 때, 수시는 내신이에요, 내신. 이 내신하고 정시랑 했을 때, 니네 때 정시 비율을 50%, 상위권 서울학교는 정시 비율을 50%로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무슨 논쟁이 뭐냐면 학교는 시스템 자체가 수시를 지탱하게, 수시를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야 전 과목 듣고 수업도 유지되고 선생님들도 애들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정시를 하면 정시 과목을 학교에서 배우는 전 과목을 보면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정시를 밀게 되면 학교를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시는 혼자 하고 수시는 학교에서 해요. 그래서 이 수시하고 정시 차이에서 이 모의고사, 이걸 모의고사 수능이라고 하는데 모의고사는 그냥 연습일 뿐이고 정시는 딱 요때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어때? 11월. 그러니까 이게 12월인데 이게 12월이 끝났죠. 그러니까 너네들은 지금 뭐라고요? 요 끝까지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치면 니네는 뭐라고요? 벌써? 고1이에요. 고1이 한참 지났어요. 수능 이후에 지난 게 다 고1이라고. 그래서 고1이 된 상태에서 수시하고 정시인데 이 정시 점수가 3등급이고 여기 수시 점수가 5등급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수시는 2등급인데 정시가 1등급이면 위험해요. 이렇게 3등급이면 그러면 정시를 해도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런 기준을 세웠냐? 왜 그런 기준을 세웠냐? 이게 수시하고 자소서하고 면접하고서 학생부 종합을 하든지 교과 종합을 했을 때 한 등급은 만회를 해요.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3등급에는 몇 등급 대학 갈 수 있어요? 2등급. 열심히 생활하는 애는 한 등급은 만회를 하고 2등급 만회하는 건 극히 드물어요. 이해됐나요? 그런데 정시를 이렇게 평소에 모의고사에서 1등급 나오는 애가 2등급 나올 확률도 굉장히 커요. 당연히 3등급도 나오고요, 많이. 이해돼요? 그래서 요 수시와 정시가 2등급 차이 나면 이 가운데에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2등급 이상 차나면 정시를 하라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비슷해. 수시와 정시가 한 등급 차이 나. 그러면 그냥 수시 하시라 그래. 이해되세요? 응?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전체 3년 과정을 왜 이렇게 살펴보면 1, 2, 3, 4, 5, 6, 7, 8, 그죠? 8, 9, 10, 여기 11, 12 이렇게 되네요. 그죠? 방학이 이때겠죠? 8, 9 맞나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1, 2월 12월 달부터 1월, 2월, 3월 전에 여기 겨울방학 맞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시기별 고등학생들이 무슨 질문을 하냐 라는 걸 알려주려고 지금 잠깐 앉은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질문을 하냐면 첫 번째, 이때는 뭐냐면 이제 고등 준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중등과 고등의 결정적 차이는 초등은 공부하면 그 문장이 그대로 나와서 단어만 알면 돼요. 중등은 그 단어를 가지고 만든 문장으로 살짝 변형하면 돼요. 고등은 이 나온 거는 기초 개념일 뿐이고 이 유형을 따로 공부한 다음에 이거를 적용하는 걸 공부를 해야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상위권 학교는. 요렇게 되는 학교도 있어요. 이렇게 유형만 알면 되게. 교과서 수준에서. 그럼 시골 학교예요. 그러면 전교 1등을 해도 서울대를 못 가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니네 이제 대전 애들이고 대전에서 괜찮은 학교를 가니까 여기쯤에 있어요. 대전의 학교는 여기 완전 적응하고 유형은 넘어갔고 완전 적응하는 건 조금 덜한 요 완전 적응한 거를 어려운 거 하면 4점짜리고 여기는 3점짜리야. 여기는 수학 2점짜리고
모의고사로 치면.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문제까지 해야 되는데 이 기간에는 뭐 해야 되냐? 개념서 봐야 돼요. 개념서. 그럼 개념 기본서, 개념서가 아니라 나비효과나 개념이나 아니면 뭐 독해 기술이나 영문법이나 수학 공식이나 해설집이나 이해되세요? 그런 것들 국사책이나 용어집이나 이런 걸 봐야 돼. 왜? 12월 달까지 집중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방학 이렇게 12월 달 지나가서 요것도 지나갔죠, 그죠? 이거 여기서 다 하고 여기 1월 달에 이때가 모의고사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의고사 공부를 하는데 쌤 이게 모의고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그러는데 모의고사를 원래는 기본 개념을 다 공부한 다음에 모의고사를 해야 돼요. 근데 니네는 그런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모의고사의 문제랑 해설을 읽어가면서 이 모의고사의 유형은 뭐고 해설은 어떻게 했고,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내가 읽어보고 풀어보니까 이런 걸 틀리고 이런 걸 모르겠네, 이런 거 공부는 어떻게 하고 이걸 터득해요.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로 여기서 기본 개념 했죠. 이거 기본 개념이 기본 개념. 그러니까 기본 용어들이, 시험 용어들이 이 모의고사에 어떻게 적용되고,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어떻게 풀고 어떻게 오답 정리를 하는 것까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접근하고 문제 푸는 기술도 배워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 무조건 여기에서 중간고사를 보거든요. 근데 반배치를 봐요. 밑에쯤에 반배치 1월달 중순을 보든지 뭐 반배치를 보는데, 반배치고사 공부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반배치고사에서 전교 10등 안에 들든지 전교 1등 할 거면 하고, 그거 문제지 중3 총정리나 마찬가지인데, 사가지고 하루에 풀 수 있으면, 하루 이틀에 풀 수 있으면 사고, 안 그러면 그냥 보는 거예요. 특별하게 의미가 없어요. 들어갈 때 돈 조금 몇 푼 주는데, 아니면 특수반 넣을 때 이걸 점수를 합치기도 해요. 그렇지만 잘 생각하세요. 특수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중간고사 점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안 시켜요. 저 같은 경우 3월 입학하자마자 여기 첫 번째 3월 모의고사 봐요. 이게 다 중3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6월 모의고사보다 3, 6, 9 이렇게 보거든요. 고1, 고2는 고3은 매달 본다고 보면 되고, 매달 보고 모의고사를 3, 6, 9를 보는데, 이 3, 6, 9 모의고사 보는데 6월 모의고사보다 3월 모의고사가 더 어려워요. 다 도형 뭐 덕지덕지 나오고. 그러니까 기본 실력이 탄탄한 애들은 요거 점수 잘 나와요. 근데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하는 애는 점수가 잘 나오는데, 학원 가는 애들은 확 망해요. 이때 왜 망하냐? 학원 갈 때는 기억나는데 안 가면 기억이 안 나니까. 진도 오래 지난 건 기억이 안 나니까, 숙제를 안 해서. 이제 요게 기본 실력 측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때 배웠던 모의고사 뿌리법이 이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게. 이해됐나요? 그런데 여기 2달이에요. 2달. 요거 2달 지내면서, 그러니까 요거 모의고사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생활기록부에 안 올라가는데 선생님 컴퓨터에는 저장이 돼요. 왜? 입시 지도용으로, 입시 지도 참고용, 특목반 구성용으로. 이해됐어요? 응? 그러니까 모의고사 때 자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집중해가지고 몰라도 맞추는 찍는 능력을 연습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읽었더니 진짜 답이 보이더라. 그 최대한 빨리 읽고 모르는 걸 찍어서 찍는 능력으로 하면 계속 발전해요. 실수 안 하는 걸 연습해야 돼요. 이해돼요? 왜 그러냐면 수시 중에서 내신뿐만 아니라 최저 등급이 필요한 학과도 있어요. 교대나 이런 것도 그렇고. 이해되세요? 근데 최저 등급을 못 맞춰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요 내신 기간을 하는데 이때 여기에서 보는 그 학교마다의 출판사, 자습서, 평가 문제집 다 봐야 돼요. 10번 이상은.
이때 10번 이상을 봐야 여기서 학교 기출문제 플러스 학교 선생님이 나눠주는 프린트 플러스 심화 문제, 고난이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점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하고 인터넷 떠도는 문제까지 풀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이때 교과서의 출판사 자습서 평가 문제집을 다 10번 이상 이때 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아이들이 수학을 안 했다고 이때 거의 수학하고 영어만 해요. 수학하고 영어만 한다고. 그러면 뭐를 못하게 되냐면 이 언수의 탐,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여기에 국사 이렇게 4과목만 치더라도 이 4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틀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시험 보는 게 이 모의고사 보는 것도 다 알려주고, 내신에 어떤 학교는 이 5월달 보면서 전년도에 나왔던 모의고사 시험지를 시험 범위로 포함시키는데 어떤 식으로 모의고사를 공부하는지를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양이 너무 많아서 다 포기해버린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니까 자, 지금 12월 달 전에는 개념달,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모의고사 달, 그 다음 뭐라고요?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 달, 그 다음 뭐라고요? 학교 수업 마스터 달, 수행평가 다 마스터 달 방법, 그 다음에 중간고사, 여기서부터까지는 중간고사 계획. 근데 문제는 기말고사까지 이렇게 돼서 여기 이쯤에 보면 이게 2달밖에 안 돼요. 여기는 기간이 사실은 6개월이 왔거든요. 시험까지. 이해돼요? 근데 이게 2달밖에 안 돼가지고 아이들이 이때 뭐라고요? 한 학기 걸 다 해놓지 않으면 이때 중간고사 고비를 다시 해야 되죠. 이때 한 달 동안에 책 한 권에 한 학기를 통째로 다 해놓으면 이때 감당이 안 돼요, 양이. 이해되세요? 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개념 읽을 때는 무작정 봐. 모의고사 하면 무작정 봐. 요거에서 이 자수자하고 평가하면서 좀 무작정 좀 봐. 무작정 좀 봐. 하는 게 바탕이 돼야 여기서 재구축하고 여기서 재구축할 수 있죠.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 요게 할 수가 없어요. 요 중간고사 요걸 할 걸. 어느 정도만 기말고사 하고 바로 요걸 해야 되는데 이게 확 줄어버려요. 조건은 남들하고 다 똑같지만 여기서 이렇게 중간고사까지 올렸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거의 이게 안 떨어지면 또 올리는데 또 방학 동안 해서 이렇게 중간고사 올리면 또 떨어져요. 조금 미세하게. 분명히 옛날보다는 올랐지만 떨어져 있다고. 또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게 왜 떨어진다고요? 이게 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왜? 방학 동안에 준비를 하면 중간고사 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기말까지 기간이 너무 짧다고. 그렇게 해서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 양을 10번 안 하고 여기서 하는데 분량이 중학교 때보다 곱하기 10에서 30배, 최소한 10배에서. 근데 심정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때는 10배인데 고등학교는 30배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곱하기 30배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공부하려면. 왜? 교과서만 딸딸 10번 읽었더니 60점밖에 안 나와요. 그거 이상의 양을 읽어놔야 된다고. 그거 이상의 공부를 해야 돼요. 교과서에는 해설이 안 써있는데 해설을 시험 문제 내잖아. 상세 해설된 걸. 응? 교과서는 영어 문장밖에 없는데 그 문법을 다 내잖아. 그 사이사이에 있는 거.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걸 감당을 이때 안 해놓으면, 분산해서 하지 않으면 이게 감당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90점 났던 애, 중학교 때 90점 났던 애들이 이걸 그냥 무방비 상태로 여기까지 와갖고 하려고 했더니 7과목에서 한 4과목 하고 3과목 포기하고 2과목 못하고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그럼 내신을 망하죠. 그러면 중간고사의 충격이 이 3년 내 집이에요. 나는 이 정도 놈이구나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만 공부를 해요. 조금만 더 하면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15시간 공부하던 애가 중간고사를 보면 성적 떨어져도 16시간 안 하는데
그 정도는 힘들지만 10시간 하던 애가 12시간 하는데 자기가 6시간 공부하던 애가 성적 떨어지잖아. 그러면 많이 했어. 7시간은 8시간은 많이 한 거고. 그런 것처럼 3년 내 공부 양의 바로미터가 이때 잡혀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요? 이때는 하루 종일이라도 시간이라도 있죠. 진도라도 팍팍 나갈 수 있는데 이때 학교 다니면서는 저녁 먹고 본인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딱 몇 시간이에요? 3시간. 그 중에서 1시간은 뭐예요? 숙제. 아니 수학. 그 다음 또 1시간은 뭐예요? 숙제. 또 1시간은 뭐예요? 멍 때립니다. 그 수학하고 숙제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수학을 1시간에서는 그 양을 쫓아가지를 못해요. 자,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고등학교 시험이 예를 들어달라니까 자,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걸어봐 하고 띠뚱띠뚱 걷는 법을 가르친 다음에 시험 문제는 마라톤이 나와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걷는 것만 가르쳐준다면 마라톤 시험 보니까 미리 마라톤 안 뛰어보면 못 가요. 가다가 포기하고. 그래서 포기하는 거야, 애들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야, 시스템상. 그래서 1년이 딱 지나면 여기선 절망을 하고 그냥 방학 동안에 학원 다닌다고 하고 뭐 학원 다녀서 뭐 하면 되겠지 하고 막 윈터 캠프도 다 가고 이때 딱 되면 이 등급에서 미세하게 떨어지든지 조금 올라가면 본인이 받고 싶은 점수가 아니면 이때 자퇴를 고민해요. 이때부터 고민해요. 여기서 자퇴를 하고 새로 입학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새로 입학하면 고1 되는 거예요? 자퇴를 한 다음에 새로 입학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잡하게 리셋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걸 보고. 근데 새로 입학하면 그 사람이 더 공부 잘한다고? 생활이 안 바뀌었는데 이해돼요? 똑같이 어쨌든 이때 자퇴를 고민하고 그래서 정시 공부를 이때 뭐라고요? 수시를 하는데 수시를 언제까지요? 이때까지 수시를 보통 합니다. 그럼 고3 때는 어떻게 되느냐? 추특이 이때쯤에 나와요. 1월 중순 이렇게 말쯤 이렇게 수능 특강이 있고 또 여름방학 넘어서 나오는 수능 완선이 있어요. 수능 특강은 특강이에요. 그러니까 이론 조금 있고 문제 있어요. 대표 유형. 수능 완성은 문제만 있어요. 그 외에 수능 특강 수화를 변형시켜서 나오는 문제나 EBS의 수화를 배우기 위한 개념이라든가 하는 변형 문제들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대표적인 거예요. 수특수화. 이해돼요? 그런데 요게 수특수화는 한 3등급 수준이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3등급 수준. 그러니까 뭐 서울대 가고 그런 애들은 수특 싸가지고 4시간 만에 풀고 탐구는 그냥 볼 게 없다고. 수학은 한 하루 종일 하루 정도 딱 풀고 오늘 다 풀었다고 수학. 요거만 조심하면 된다고 이렇게. 3등급 수준이에요. 그래서 3등급 수준 애들한테 여기서 수특 수학으로 많이 공부시켜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돼서 여기서 뭐 고민한다고요? 정시를 해야겠다고 막 고민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게 되면 여기서 학교 숙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러니까 정시로 여기서 버텨낼 수가 없네요. 그렇다고 애들 반을 수시반, 정시반 학교를 따로 하면 선생님이 2배가 필요하죠, 노력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수시 올인입니다. 수시만 하라고 해요. 수시만 하라고 그래요. 고1 때는. 몇 점이 되든. 그러니까 자, 모의고사 푸는 거 어느 정도 가르쳐 줄 텐데 세 분 다 나한테 이 겨울방학 될 때까지는 정시 어떻게 돼요? 그러고 물어보지 마. 수시만 하시라고. 몇 점을 맞다. 이해되세요? 어떤 애는 이때 수시 다 버리고 이거 다 내신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검정고시 본다고 그래요. 검정고시는 자퇴를 하고 이게 공고예요. 검정고시 공고를 하고 2개월 후에 시험을 보는데 이 공고 전에
6개월 전에 자퇴가 완료돼야 돼요. 이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12월 전에 하면 6월, 4월, 8월 이렇게 보거든요. 응? 공고가 4월, 8월, 그럼 6월, 10월 이렇게 될 거야. 감정고시가 4월하고 8월인가 이렇게 보면 이때까지 4월이면 이때까지 그죠? 이때 공고니까 이거 6개월 전 이해돼요? 그럼 이거 6개월 전 그럼 거의 2학년 때 자퇴 안 하면 이때 시험 보고 수능 못 봐죠. 간단하다. 이해됐어요? 그런데 애들이 이때쯤에 뭐 자퇴해가지고 검정고시 보고 간다 못 봐요. 그 다음 해봐야지. 됐어요? 그래서 1학년 때 이렇게 얼떨결에 이렇게 딱 드는데 근데 좋은 대학은 전체 다 봐요. 음악미술체육까지 서울대는 다 보고 점점 조금 봐요. 어떤 데는 2과목만 봐요. 어떤 데는 2과목 국어가 예를 들어서 문학, 비문학, 화법, 작문, 국어 2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서 잘한 거 2개만 넣어 이렇게도 있어요. 학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다고. 그리고 학교가 그 학교의 입시의 점수 비율을 변환시키는 프로그램을 발표를 하면 거기다 내신을 다 놓으면 학교마다 다 달라요. 가중치도 다르고.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어떤 A 학교하고 B 학교야. 얘 전교 1등이고 얘는 전교 1등이야. 이건 도시에 엄청 빡빡한 학교 전교 1등이고 얘는 시골에 엄청 못하는 학교인데 이 B에서 반에서 5등 하는 애가 여기 전학 갔더니 반에서 뭐 10등 하는 애가 전학 갔더니 여기서 전교 2등이야. 여기 전교 1등하고 여기 전교 1등가 똑같이 대우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빡빡하다 그렇다고 피해 입는다? 피해 안 입어요. 빡빡할수록 버텨내고 경쟁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센 학교 들어가도 돼요. 경쟁 어차피 안 할 거면 어차피 못 가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들이 이렇게 쭉 가고 1학기를 보내면 거의 2학기는 1학기에 재탕이 돼요. 그랬을 때 변화가 2학년 들어가서 나는 정시하겠다, 수시하겠다 이렇게 갈리기 시작하는 것 뿐이야. 일부만 정시해. 왜? 수시 놓지 말라 그래. 왜? 네 능력으로, 네 정신력으로, 네 의지로 정시 혼자서 못한다고. 학교에서 이 수시하면 그럼 수시도 못하고 정시도 못한다고 너는. 그럼 정시한다고 폼 잡다가 수시도 다 망쳐갖고 갈 수 있는 4년제도 못 간다고. 그러니까 이 정시를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주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정시를 하면서도 수시 어느 정도로 케어를 한다는 거예요. 시험 기간 하면은. 이해돼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수시 정시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1학년 때 여기에서 국어는 자소서 보고 뭐 해도 따라가야 되는데 국어 기본 능력이 없어가지고 여기 읽기 하는 건데 뻥뻥 돌려가지고 그래서 문제풀이 능력이 없어서 모의고사 하는 거야. 근데 국영수에서 1학년 때 국어는 그래 내신하고 참 자소서 잘 외우면 된다. 영어는 학교에 따라서 어법이 다음 중 어법이 틀린 것은 이렇게 내는데 범위가 없어. 영어 전체 문법 범위에. 그래서 영어 어법은 철저하게 읽어두고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수업을 하면 참고할 책도 있어야 되고. 수학은 어디에서 이렇게 구석정에서 이런 걸 찾아내셨대야 이렇게 내는 게 있고 선생님이 니네 한번 속아봐라 하고 수업을 이렇게 하고 이 방향으로 문제 내. 자기는 이 방향으로 수업하고 그래서 반면으로 보면 되잖아. 이해됐어요? 그 수업도 잘 들으셔야 돼. 국영수. 그 다음에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이 있는데 통합사회는 예습이 거의 이 통합사회 자체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아. 10몇 과목의 사회가. 그걸 다 할 수 없잖아. 근데 통합과학은 물화생지 완을 어느 정도는 읽어둬야 돼. 어려운 학교에서는 요 통합과학에 있는 것만 나오지 않고 물화생지 완에 있는 거 물화생지, 물리, 화학, 생물지구학 이거 4가지를 짜집기 한 게 통합과학이에요. 이게 짜깁기 한 요것들이 원판들에서 시험 문제를 내기도 하니까 여기서 통합과학도 읽게 하고 이과 갈 사람들 문과 갈 사람들
통합 안 해도 되는데 왜? 1학년 때 망했다가 2학년 때 반등하는 애들이 통합과학을 1, 2를 다 한 애들이 있어 선행으로. 그럼 4과목을 안 해도 돼 물화생지를. 선행해서 수학도 했대. 수학도 안 해도 돼. 그럼 얘는 뭐만 하면 돼? 영어 국어만 하면 돼. 요 과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해돼? 어? 그래서 성적이 반등이야. 물화생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원래 중학교 때 물화생지를 해놓는 게 나쁘진 않은데 물화생지를 조금 했으면 한 만큼 시간이 세이브가 되는 것 뿐이야. 수학도 선행한 만큼 시간이 세이브가 되는 거야. 선행이라는 것은 요 0점에서 100점 사이가 있으면 100점, 80점이란 게 아니라 요 0점에서 70점까지를 순식간에 할 수 있다는 거야. 건너뛰면서. 그래서 70점에서 100점 사이를 오랜 시간 공부할 수 있다는 거야. 시험 기간에 요것만 집중해서. 선행을 안 했던 것은 요거를 다 해야 된다는 거야, 자기가. 이걸 하다 보면 시험 기간이야, 이제. 그래서 50점 되는 수준까지밖에 공부 안 했는데 시험 보래. 그래서 시험 봤더니 실수해서 40점이 나와. 이해되세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절대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 연습을 여기서 하는 거야. 죽어라고 읽으라고. 왜? 얘가 3일밖에 안 했는데 7과목 다 봐야 돼. 시험법 이러면 어떡하냐. 그런 정신으로 읽어야 돼. 이해됐어요? 어? 자, 그런 상황에서 고2 이렇게 설렁설렁 가다가 애들이 이제 이때는 뭐라고요? 뭐 스카이 가야지, 뭐 인서울 해야지, 뭐 이렇게 하다가 겨울방학 되면 한 4년 대만 갔으면 이렇게 돼요. 이때. 그러니까 이 1년 사이에 이 초반기하고 나 중학교 때 90점 맞았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4년제를 못 가는구나 이렇게 확정되기까지 1년.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거를 안 해놓으면 이 2-3달 준비를 안 하면 이게 여기서 이제 지옥이 돼. 헬. 근데 이렇게 돼요. 항상 공부라는 게 처음에 점수에서 이렇게 되는 애는 이렇게 돼요. 고3까지. 고3 1년도 그렇고 고1, 2, 3도 그렇고 여기서 출발하는 이렇게 이거를 갭을 메울 수 없네. 출발에 따라서 개 중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는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머리도 좋고 책도 좀 읽었고 의지도 강한 애들, 이렇게 되는 애들, 이렇게 예외적인 걸 가지고 하면 안 되지. 왜 아인슈타인하고 본인을 비교하냐? 뉴턴하고 너 비교하지 마. 왜 김연아랑 비교하지? 스케이트 쟤는 잘 타는데 나는 못한다. 아니 최영만이랑 왜 비교하지? 쟤는 키 큰데 나는 작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 특이한 사람들 비교하지 마. 일반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 여기에 어디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잠이 안 와. 이렇게 보면 에너지가 막 발산된다. 어디서 출발하냐? 첫 중간고사. 이해했어요? 네? 근데 첫 중간고사를 잘 봤다고 중간고사하고 기말 케어를 해야지. 그런 다음에 요거를 여기서 이걸 끌어당겨서 올리는 게 뭐 고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가 일부러 잡아매려고 여기다 경찰대를 지은 거야. 이렇게 하게. 공부를 이만큼 더 하게. 강제로 경찰대를 시험 보고 그랬거든요, 애들은. 근데 고1 같은 애는 이제 여름방학 때 또 한 번 돌려야지. 어마무시하게. 왜? 고등학교 때 해보니까, 왜? 겨울방학 때 이렇게 시켰더니, 네? 하고 하는 척만 해. 그러다 보니 고1 때 여름방학 때 시키면, 진작 이렇게 할걸요. 시키는 대로 할걸요. 애들이 다 그러네. 그게 뭐라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본 다음에 쌤 똥이 구린데 차라리 된장 먹을걸. 맨날 그래 애들이. 어쩔 수 없어. 내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지만 니네 실감이 안 날 거거든. 옆에 형들 보면 그렇다고. 그래서 1년이 끝나면 이때 가서 재구축을 하려면 구축할 과목이 너무 많아. 이해되세요? 이거 기본서 봐야 되는데 기본서 훑어보고 능력과 하루에 다 보고 모르면 그냥 하게 나간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기출문제를 해야 돼. 수능 기출문제를 다. 여기서 하면 늦어. 할 게 너무 많아.
수능 기출을 여태 다 해야 돼. 그러면 신기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윤리와 사상을 고1 때 배웠다고 치면 고2 때 안 배워요. 고3 때도 안 배우고. 근데 수능 봐요. 그럼 내가 수능 보면 윤리와 사상 자기가 해야 돼. 이해되세요? 네? 한 번 배우면 그러면 윤리와 사상을 고1 때 배웠어. 그럼 수능 기출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자, 그러니까 수능 기출 문제 중에서 시험 문제 고1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EBS 이때 고3 때는 다 뭘로 수업한다고요 지금? EBS로. 옛날에는 고1, 2, 3으로 나눠서 했는데 지금은 이때는 다 뭐 한다고요? EBS로. 어? 그러면 고1, 2 옛날에 3년 내에 배우던 거 지금은 2년에 다 배운다고. 이해되세요? 어? 수준도 많이 차이가 나요. 어떤 외고의 고1 애들 배우는 영어 교재, 부교재는 일반고 애들, 일반인들이 보는 최종 파이널, 고3 애들 보는 그걸로 고1 나가요. 이해됐어요? 해리포터 영어로 읽고 영어로 감상문 써오기 이런 게 입학하기 전에 숙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차이가 많이 나요.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따라가면서 제가 뭐라고 했지? 여기서 기출문제를 해야 되고 수능 기출문제를 이건 모의고사 연습만 했을 뿐이잖아. 수능 기출을 해야 되고 그래야 여기서 정시 이게 뭐라고요? 여기 물리완을 나왔으면 물리완 뭐라고요? 수능 기출이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다고 이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교과서, 자습서, 출판사는 당연히 하고 수준이 이거 넘어서 뭐까지? 수능 기출까지 뭐라고요? 교과서 일정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2년을 버티잖아요. 그러면 이때 성적이 떨어진 애는 수특 수활하느라고 바쁘고 막 시험 기간 내내 방학 계약해갖고 수특 사서 수특도 안 풀어봤다 하기도 하고 수특으로 시험 나가 다 안 나가. 듬성듬성 수업을 나가 선생님들이. 그럼 네가 알아서 나머지 다 풀고 이거 외에 플러스 알파로 해야 돼. 근데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교재라는 게 다 이렇게 됐어. 이거 기본 개념 원리 바이블이면 그 위에 책이 있고 그 위에 책이 있고 그 위에 책이 있고 그 위에 책이 있고 이거 바이블 밑에는 뭐 센이겠지. 센이 있고 또 뭐 여기 밑에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이 있거든요. 교과서도 있고 교과서 자소서 있고 애들이 이것만 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한 부분은 10번을 봐야 돼. 그래야 요 밑에 안 떨어지고 그 위로 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국어는 기본 개념 탄탄히 하고 문제풀이법 배운 다음에 암기만 하면 끝이에요. 수학은 어떤 책이든 기본서라 그래. 기본서. 교과서가 아니라 학교 교과서도 아니고 기본적인 내용 나오는 기본서. 참고서도 아니야. 참고서는 오투처럼 여러 가지 교과서들이 짬뽕된 게 참고서야. 자습서는 그 교과서 출판사 자습서. 평가 문제집은 그 교과서 출판사에서 나오는 문제집. 참고서는 여러 교과서 짬뽕. 그러니까 1등급이 접어들려면 자습서, 평가 문제집 다 풀고 참고서까지 풀어야 된다고. 그 참고서도 이론형 참고서가 있고 문제형 참고서가 있어.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수학은 한 과목을 10번 봐야 되고 영어는 어법이 모의고사는 하나 나와. 내신은 15개 나와. 30문제. 내신 별변적 여기서 다 갈려. 내신도 하고 해석도 다 할 줄 알았는데 점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방학 중에 영어 문법 책 사가지고 20번 읽어야 된다고. 수학 기본서 하나는 20회 봐야 된다고. 국어 개념서 보고 모의고사 보고 공부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배워야 된다고. 국사는 지금 아니면 1월 15일 전 아니면 볼 시간이 없어. 국사가 고1 때 깔리면 공부하는데 안 깔리면 공부 안 하고 모의고사만 계속 봐. 그래서 매속 30점 맞으면 스트레스 이빠이 엄청나게 받아. 이해됐어요?
그리고 어차피 국사를 고1 때 깔아놓은 데도 있어. 근데 할 게 외울 게 너무 많아. 지금 안 하면 갑자기 점수 맞기가 힘든다고. 통사는 뭐라고요? 통합사에는 그냥 읽고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여러 번 풀어야 되고, 통합과학은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물화생지 완까지 확인하는 게 더 좋다는 거야. 근데 이걸 다 보고 이걸 10번을 읽은 기본에서 거기다가 영어 단어장 한두 번 해야죠. 수학 기본서를 하고 문제집도 좀 한두 번 풀어야죠. 이해돼요? 국사도 이렇게 좀 풀었는데 문제도 한번 풀어봐야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렇게 되면 이것만 10건이 여기 기본 개념서 네가 읽고 니네들을 지금 요즘 읽고 있는 거 다 빼고. 그러니까 이거 능력껏 읽어야 되는 거야. 몇 개를 읽든 이걸 다 읽으면 이게 바탕이 돼서 이게 이 기초적으로 자기들이 정한 자습서나 참고서 나가기 전에 바탕 까는 거야. 이게 흡단단하게 다지는. 나중에 이거 움푹 들어가. 그래서 건물 뒤틀리는데요. 뭐 이래. 됐어요? 자, 그래서 고2 딱 지나가서 고3 딱 되면 그러면 뭐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다 뭐 해야 돼요? 수행평가도 하고 대회도 나가고, 그죠? 수시를 봐요. 수시를 접수를 하는데, 수시를 이 뒤에 보는 것까지 다 접수하는 거 있대. 시험만 이 뒤에 보는 거지. 수시는 뭐라고요? 내신 중심으로 자소서를, 정시는 뭐라고요? 수능으로. 근데 합쳐서 전부 다 끝에서 이거 내신 플러스 정시 플러스 면접까지 다 보는 교대 같은 경우도 있고. 이해됐어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될 때 이거 힘쓸 것 같아요? 이거 차근차근 이렇게 안 잡아 올라가면 그냥 휩쓸려서 그냥 무기력하게. 여기서 악착같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애는 약간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정시로 해요. 자, 낮게 시작하면 수시 못해요. 이렇게 하면 이점수로 따져주냐? 아니야. 이점수와 이점수의 평균 점수랑 같이 비교하되 이 우상향을 우선 해준다는 것 뿐이야. 이해됐어요? 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맨날 고1 때 물어. 저 5등급인데요. 여기 전교 1등 2번 끊으면 수시로 좋은데 가나요? 이 전교 1등 끄는 실력으로 정시로 가죠. 이해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 시작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또 모르겠다, 그치? 어? 평균대가 여기니까 발전하고 그랬으니까 요거를 인정해서 붙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는 건 이렇게 되는 거의 다 뭐라고? 정시로 간다고. 이 특이한 예외적인 애들 그런 걸 따지지 말라고. 스펙도 다 특이하고 인생도 특이하고 누가 봐도 얘를 합격시키면 우리 대학을 보고 사람들이 뭐하고 그러겠다고, 잠재력을 인정했다는 소리를 듣겠다, 이렇게 해서 샘플링으로 시범 케이스로 합격하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 됐어요? 그러니까 할 게 많네요. 그러니까 고1이면 뭐 해야 되죠? 생각해보니까 내신 몇 프로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 그 다음 또 뭐 있죠? 내신 수행, 그 다음에 생기부 스펙관리. 내신만이 공신. 고1 때 스펙을 하나도 못했다. 그럼 넓게 쓰는 얘기, 넓게. 문과의 거 다 쓰고, 생기부에다가. 그 다음에 이과 거 이렇게 잡아서 쓰고, 그 다음에 내 과목 거 쓰고 이렇게 쓰면 돼요. 처음부터 의대 이렇게 안 써도 된다고. 이해됐어요? 응? 스펙 많이 못 올려요. 이게 여기서 뭘 느꼈느냐가 중요한 거고. 수행은 어쨌든 내신이에요, 이게. 근데 이 비교해서 이건 교과야. 교과로 점수를 더 올릴 수 있는지, 수행으로 점수를 더 올릴 수 있는지, 시간당 효율이 어떤 게 더 좋은지 항상 비교를 해요. 안 그러면 수행을 하고, 수행만 계속 하다 보니까 시험 기간 2주 넘네. 남들은 5주 시험 기간 공부했는데 수행 빨리 하고.
이해됐어요? 잘 생각하죠. 잘 생각. 그런데 이거는 내신이고 정시로 갔을 때는 수학 1등급 맞는데 3년이라면 영어는 2년에서 1년, 국어는 6개월에서 1년, 탐구는 3개월에서 6개월. 이해됐어요? 내가 경험한 거는 이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수학을 많이 하는 거야. 수학. 그렇다고 수학 계속 분석해야 된다고 누적 기록부로 내가 몇 개를 틀리고 그래서 이 문제가 적당한지, 예? 양은 맞게 나가고 있는지, 그 다음 달은 뭐가 나가는지, 그래서 누적 기록부를 계속 써서 본인의 능력을 알아야 수학책을 딱 보고 내가 대략 수학을 몇 시간 정도 일주일에 공부하니까 이 책을 보면 몇 개월이면 끝나겠다, 이 책을 보면 내가 몇 점 정도 올라겠다, 이런 감이 없으면 발전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적 기록부 쓰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저번에 나랑 했었죠? 몇 권 해야 되죠? 제대로 하려면 30권에서 50권, 모의고사까지 하고 그러면 50권, 30권을 봐야 되는데 지금 1, 2월 평가 문제 자습서까지 합쳐서 30권이라고 치면 지금 3월달 되기 전에 30권 봐야 되거든요. 지금 60일, 70일, 80일 정도 남았나요? 3일에 한 권씩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3일에 한 권씩 못 보니까 언제 봤어요? 애들이? 중학교 때 선행으로. 자, 물리하고 예를 들어서 화학 봤었잖아. 그러니까 그건 빠지는 거야. 물리는데. 한번 나갔잖아. 어쨌든 하나도 안 나가는 애를 어떻게 보라고. 그거 중학교 때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수어 상하 한 번씩 돌아갔어. 그럼 중학교 때 한 번씩 빠진 거야.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야. 실제적으로는 30권이 아니라 한 20권쯤 되겠지. 이해 됐어요? 모의고사도 한두 번씩은 봤잖아.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자, 양이 많아서, 자, 고등공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누가 더 많이 봤냐는 것이지, 이걸 다 했다? 공부가 끝났다? 이런 게 없대. 평생 살면서 딱 2명 들었네. 우리나라에는 수학 문제 다 풀었다고. 수학 문제 좀 달라고. 딱 2명 들어봤다. 근데 둘 다, 과거야, 둘 다. 둘 다 과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뒷부분은 막 설명했지만, 여기 부분은 이제 알겠죠? 여기 부분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위에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알겠죠? 에? 이것도 그래. 기출문제 이거 다 풀었어도, 또 해야 될 것들이, 고난이도 문제집 풀어야죠. 아니면 경찰도 도전할까, 뭐 사관학교 도전할까 노려봐야죠. 아니면 상위권 문제집 풀고, 여기도 또 봉투 모의 가서 여기서 풀어야 되고, 또 봉투에 담겨 있어요.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 그 다음에 4점짜리 여기서 강의들이 있거든요. 4점짜리만 전문으로 가르쳐주는 강의도 들어야지. 뭐 할 게 되게 많다고 여기가. 거기다가 수시 준비해야지 여기. 다 와장창 깨져요. 엄청 바빠요, 고3들은. 그러니까 수특이 딱 나오면 이거 20일 안에 모조리 다 풀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안 되면 수특만 일잖아요. 수특 수학만. 그러니까 4등급 나오고 5등급 나오고 3등급 책으로 일하니까. 이해됐어요? 네? 어쨌든 질문은 수학 이해를 넓게 빠르게 하는 방법, 암기하는 거 정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상위권 도전 분명히 한 다음에 박혀야 되고.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시험 봐야 되고, 수행 나중에 도와드릴 거고, 생기부 도와드릴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정리하고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수학하고 그 다음 뭐예요? 속도. 그래서 내가 수학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
샥. 어떻게 풀어야 돼? 샥 풀어. 샥 풀지 말고 샥. 샥샥. 알겠어? 샥샥. 수고하셨습니다.